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든 국민들은 침울한 가운데 한남동 그 실루엔 축제에 갔던 사망자들, 또 지금 보도 보면 오늘 또 한 분이 돌아가서 156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그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즘엔 그 사고 났을 적에 그 이후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그래서 오늘은 딸을 살려준 아버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사람들한테 눌려서 죽을 것만 같아. 나 살려줘. 나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뉴스 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딸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성남에서 택시 타고 한남동에 거기를 왔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때는 통제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1.5km를 그냥 뛰어서, 그래서 파출소에 갔더니 그 딸이 있더라. 그래서 그 딸을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로 나와가지고 택시도 또 잡을까 하고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를 못 잡고 있는데 BMW 탄 그 남녀가 탄 그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오는데 그 차가 와서 다가와서 어, 어딜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차가 BMW가 여의도까지 갔답니다. 그 딸을 차에 싣고 그 여도에 갔더니 여도에 또 그 와서 저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치료가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그 BMW에 있는 그 탄 사람들 그 남녀가, 젊은 남녀가 분당으로 그러면 저기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당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또 분당이 얼마나 맙니까? 그러니 또 토요일 날 저녁이잖아요. 차도 많이 밀리잖아요. 분당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저기 저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서 다리가 뭐 골절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치료해가지고 지금 일반 병실을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 사연을 보면서 그제그 딸같이 또 제 손주 딸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제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도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아빠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지나가는 BMW를 탄 그 남녀, 젊은 남녀, 그, 그 BMW 타고 자기들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사람 있는 사람들을 몸소 태워서 그 한남동에서 여의도까지 갔다가 여의도에서 병원에서 입원 처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니까 또 다시 거기서 분당까지 갔어. 그래서 딸을 치료해서 딸을 살게 만든 그 BMW 탄 그 젊은 남녀, 나는 그분들 참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부모들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인성이 참 고운 사람들 같습니다. 난 바로 그 BMW 탄 그 남녀, 요즘 시대에 참 보기 드문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그분들, 그 먼 길을
그 보통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예, 가자고 부탁을 하고 해도 가기 힘들죠. 그랬는데도 했다. 참 BMW 탄 그 남녀 그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참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칭찬하니 할 수 없고 그런 분들 꼭 사회에다 그분들의 얼굴 좀 나타내서 미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살려줘. 딸 문자 받고 1.5km 달린 아빠. BMW 탄 남녀가 여의도까지 갔다가 여의도에서 분당병원 이송을 도와줬다. 지난달 29일 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살려줘 나 무서워 라는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1.5km가량을 달린 아버지의 사연이 있어 화제다. 지난달 31일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남성 A 62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20대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앞서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친구들과 이태원에 간다고 했던 딸은 A씨에게 옆에 사람들이 죽었어 라며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곧 통화 끊어지는 바람에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잠시 후 A씨는 딸에게서 나 죽다 살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났는데 집에 가려다 맨 밑에 깔렸어. 살려줘. 나 무서워. 등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장 택시를 잡아 딸이 있다는 이태원派出所로 향했다.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론 보도가 없었던 탓에 A씨는 택시 안에서도 사태 파악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다 밤 11시쯤이 돼서야 심정지 50명 등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A씨가 택시를 타고 이태원 부근에 도착했을 때는 교통 통제로 인해 도로가 꽉 막혀 있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1.5km가량을 뛰었다고 말했다. A씨는 우여곡절 끝에 파출소에 도착했고 이곳엔 A씨의 딸을 포함해 4명 정도 누워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망자가 너무 많아 경찰과 소방이 이곳으로 부상자를 인계하러 오기까지 최소 3-4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A씨는 딸은 고통스러워하고 도로엔 일반 차가 못 다니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택시라도 탈 수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딸을 등에 업고 1km 넘게 또 뛰었다. 하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아무 차량이라도 얻어 타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청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 그때 BMW 차량을 탄 젊은 남녀가 다가와 A씨에게 병원까지 태워주겠다고 먼저 다가왔다고 한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BMW 탄 젊은 남녀가 다가와서 병원까지 태워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름이나 좀 얼굴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이들은 A씨와 딸을 태우고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줬다. 하지만 여의도 성모병원도 앞서 실려온 사상자들로 인해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남녀는 A씨 집 근처에 위치한 분당에 사는 모양이구만요. 그 BMW 타고 있는 그 남녀, 그 남녀는 분당 차병원 응급실까지 두 사람을 태워줬다. 분당 차병원까지 갔네요. 여의도에서
A씨에 따른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고비를 넘겨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라고 했다. 의료진은 사고 당일 A씨의 딸이 장시간 압력에 노출되면서 근육 손실로 인한 신장 콩팥 손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야, 얼마나 압력에 눌렸으면 콩팥이 손상됐어. A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자신과 딸을 병원까지 태워준 젊은 남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 화제가 됐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 젊은 남녀, 아주 요즘 시대에 그런 젊은 남녀들 참 보기 힘들어요. 참 감사한 분들이네요. 한번 보고 싶네요. 그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우리를 데려다준 젊은 남녀가 휠체어까지 갖고 와서 딸을 태워 옮겨다 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좋은 분들이에요. 지금 입원한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서너 정도 시간이 걸렸다. 서너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약소한 돈이라도 비용을 치르려고 했는데 한사코 안 받고 다시 건네지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사고 인명피해는 사망 155명, 부상 152명 등 307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여기 이 사진이 그 A씨의 딸 발이 기부스래네요. 발이 부러진 것 같다고 했는데 의료진은 이거는 뭐 기부세 치료했습니다만 너무 압박받아서 밀착돼 가지고 콩팥이 손상을 입어서 콩팥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 A씨의 딸은 살았어요. 아주 그 옆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것도 문자를 보내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살았어요. 참 얼마나 기에 참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게 카톡으로 문자에서 문자 보낸 거예요. 이제 딸이 그때 이제 보낸 거예요. 위급시 때 보낸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이제 아빠한테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뭐야? 어디요? 뭔 일 있어? 이렇게 이제 아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다 살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났는데 집가려다가 맨 밑에 깔렸어. 여기 사람들 다 죽었어. 여기 사람들 막 다 죽었어. 살려줘. 나 무서워. 살려줘. 나 무서워. 이렇게 딸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아버지한테.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아마 본명이에요.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참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살아난 딸을 한 부모에게는 참 마음에게도 큰 짐이 참 기쁘겠습니다만 이 딸도 아마 정신과 치료를 할 겁니다. 젊은 20대 어린 나이에 옆에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사람의 압살을 해서 옆에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옆에 이렇게 봤을 적에 그게 한동안 정신적 타격을 입게 돼서 아마 트라우마에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살아난 이분들은 참 천만다행이고 정말 아주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156명이나 사망했다고
지금 하는데 또 지금 중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몇 사람들이 또 사망할지 걱정입니다. 중태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완치돼서 더 이상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빕니다. 여하튼 이 어처구니 없는 한남동의 힐로윈 그 축제 사고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동안 많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는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생기는 일을 누가 감히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또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딱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축제를 한다 뭐 한다면 좀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또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뭐 저을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미리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전문 기관에서는 앞으로 아주 세심하게 그 연구를 해서 그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일 때 거기에 대해 대책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내하고 거기에 또그 통제하고 그 지도하고 유도하고 뭐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팀들, 뭐 의사나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여서 저기 쓰는 임시 화장실이라든가 뭐 음료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안내 방송 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걸 좀 이렇게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서 경찰서, 관할 구청, 그 다음에 뭐이 그 봉사단 단체 뭐 이런 데가 또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그 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극적으로 살아난 그 딸과 아버지에 있었던 그런 삶, 그리고 고맙게 몇 시간씩 이 딸과 아버지를 태워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여의도 갔다가 분당까지 가고 간 그 BMW 탄 젊은 남녀, 그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